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 전체가 하찮아진 것처럼 느껴진 적 있습니까? 젊을 땐 참고 넘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밤마다 되살아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 지인의 은근한 무시, 은퇴 후 더 노골라진 사람들의 태도까지.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말을 보태려 하면 대화가 끊어지곤 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쓸모 없어진 건가?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자존감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남의 평가 속에서 가장 많이 고통받는다.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존중받기 위해 애썼고, 이해받기 위해 침묵했고, 결국 스스로를 값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태도로 평가될 만큼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 60대의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누가 대놓고 무시한 건 아닌데 괜히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가족 모임에서 말수가 줄어들고 자식들 대화에 끼어들 타이밍을 놓치고 예전엔 당연히 존중받던 자리에서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밀려난 기분이 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나 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불편한 말을 던집니다. 인간을 가장 깊이 모욕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시선이라고. 제 관점에서는 이 말이 요즘 은퇴 이후 세대를 정확히 찌른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큰 일이 없었는데 마음이 먼저 나는 이제 쓸모 없어졌나? 이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작은 말, 작은 표정 하나가 모욕처럼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냉정하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너무 오래 안고 살아온 것을 문제로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땐 직함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 이런 호칭이 당신을 정의했습니다. 그 기준이 사라진 뒤에도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시를 당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밖의 기준으로 나를 재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은퇴하면 명함이 사라집니다. 직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은 역할로 나를 설명했는데 이제는 역할이 없으니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인간 고통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요즘 비교는 더 교묘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말없이 속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늘 그 점수표에서 자신을 아래에 놓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나는 요즘 몸이. 문제는 그 비교가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패배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사실처럼 붙잡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해석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그건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한 건 그냥 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 말을 너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어 라고 해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을 진실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빈칸을 늘 가장 불리한 이야기로 채웁니다. 그 습관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날 귀찮아하나 보다. 하지만 진실은 그저 바빠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마음은 상처받습니다. 이럴 때 저는 생각을 다스리려 애쓰지 말고 몸으로 돌아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숨이 가쁜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쇼펜하우어 역시 의식이 과열될수록 감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봤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사실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칠 때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내 몸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60대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역할이 줄어들면 존재도 줄어든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무게는 그 어떤 평가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장이어서 가치 있던 게 아닙니다. 부모여서 가치 있던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인정을 포기할수록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자존감은 오히려 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온다는 건 당신이 아직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보다 화가 나는 게 낫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보다 서러운 게 낫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참아라도 아니고 긍정해라도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떤 기준으로 대할지 다시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이 안으로 돌아올 때 세상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자식의 평가, 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으로 나를 재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충분히 가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역할이 줄어들어도 당신의 존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는 밖의 기준이 아니라 안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